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더 높이 치솟으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추세적 상승을 논하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K그룹이 계열사별로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40대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LG전자가 유럽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 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더 높게 치솟으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외식과 가공식품 또 채소류 가격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41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습니다. 이는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것도 2012년 1월과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오미크론 공포에 출렁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선방하는 모습이죠.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세적 상승을 논하기엔 아직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오미크론 여파에도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1% 넘게 떨어진 반면 코스피는 1.57% 오른 2,945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국내 오미크론 상륙에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있지만 2,900선 지지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에도 이틀 새 1조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개인은 연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며 발을 빼고 있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심리 불씨를 살린 건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조정장이 길어지며 선진국과 비교해 저평가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11월 수출 지표 호조와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베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88%, SK하이닉스는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췄고 원달러 환율만 하더라도 1,176원까지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외국인 세금 받쳐주니까 바스켓으로 소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그러나 추세적 상승을 점치긴 어렵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 우려, 오미크론 확산 등 연말 관망 심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의학적 분석이 마무리되는 2주간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그룹이 계열사별로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40대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SK그룹은 오늘 ESG 경영 선도를 위해 계열사별로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계열사별 인사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SK그룹이 각 계열사 이사회가 최고 경영자를 평가해 인사를 하는 그 첫 해입니다. 특히 올해 46세 노종원 SK하이닉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성과를 중시하는 최태원 회장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최규남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미래사업팀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SKC의 신임 사장인 박원철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LG전자가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이동통신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유럽 휴대폰 업체 위코의 모회사인 중국 티노와 LT 통신 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코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밝혔습니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됩니다. 한편 LG전자는 올 초 독일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 금지와 독일 내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폐기 및 판매 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상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공포가 확대되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현상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갈 곳 잃은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665조 8,96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지난달 24일은 653조 1,354억 원으로 사흘 만에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자금이 은행으로 몰린 이유는 오미크론 쇼크 후에 불안정한 국내의 주식시장을 대신할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한 뒤 소신금리도 잇따라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경고하고 나서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예금금리를 더 높인 점도 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습니다. 또 시중은행 외에도 지막은행도 소신금리를 올리고 있어 당분간 예적금 상품금리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긴급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 회복됐던 해외여행 기대감 다시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수요들이 잇따라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크론이 확산되면서 일부 여행 상품에 대한 취소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늦은 밤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되는 겁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12월 16일까지 출발하는 단체에 대한 예약 취소자가 급증하는 것은 불강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모처럼 열린 하늘길이었지만 실제 신혼여행을 계획하려던 수요는 오미크론 강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이번 주말까지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 패키지를 예약하려고 했으나 오미크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미뤘다고 말했고, 신혼부부 카페 회원 B씨는 신혼여행의 로망이었던 몰디브를 내년 1월에 예약했지만 현지 리조트에서 격리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무엇보다 오미크론 확산이 무섭다며 우려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행업계는 이미 한 번 겪었던 악재인 만큼 긴급 대책을 내놓는 등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12월 해외여행 상품 출발 예정인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랑풍선도 정부의 지침인 만큼 해당 기간 내의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고 100%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에 발목 잡힌 여행업계는 새 변이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열기가 요즘 굉장히 뜨겁죠. 한류 스타 기네스 펠트로는 김치, 사골 국물을 즐겨 먹는다고 해서 현재 판매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미국 하와이에서 로컬 시장을 공략하며 K푸드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식품 유통에 이어서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고 또 거침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계신 분인데요. 고하식품의 폴김 회장 자리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예. 하와이 현지에서 오신 거죠? 그렇죠. 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이 많았죠. 네. 예. 오늘 또 먼 길에서 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세요. 예,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 아이스크림 유통시키셨다고 들었고 다양한 상품을 지금 최초로 공급하신 그래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지방자치 특산품을 가공해서 미주 시장에 또 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궁금한 게 어떤 특산품이 가장 인기가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갈비 소스, 갈비 소스, 예, 불고기 소스 찌근한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파우치백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S사에서 만든 거를 우리가 미국 식당에다가 그냥 그것만 부으면은 갈비가 되게끔, 그것만 부으면은 불고기가 되게끔. 오. 네. 그런 것들을. 그럼 궁금한 게 그 갈비 국물을 붓는 거잖아요. 그 이제 현재 계신 한국 분들이 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계신 외국 식당에다 주죠. 그냥 외국 네, 외국 식당에다가. 식당에다가.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의 맛을 모르니까 예. 그냥 이거를 갖다가 떠서 고기 양 정해서 붓고 몇 시간 지나면 그냥 갈비가 되는 거고, 오. 불고기다 넣으면 불고기가 되는 거고, 되게 치킨에다 궁금하네요. 넣으면 치킨이 되는 거고. 오. 예. 그 밀키트에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게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밥해 먹기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렵고 잘 할 줄 모르고 예. 딱 돌리면은 전자레인지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볶으면 싹 나오는데 그거 원조격이네요. 그럼 한마디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업무용으로 파는 거죠. 아, 이제 식당에서 식당에다가.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서 이제 스토어에 들어가고, 어. 그 이제 일반 소비자가 구멍으로 사는 거지. 예.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야. 그러면은 불고기, 갈비도 있고 또 치킨도 들어가고. 치킨도 예. 들어가고. 치킨 인기 좋죠, 요즘에. 웬만한 다 들어가요. 그걸 보고 다 써.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특화시켜서 최근에 그렇죠. 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한국에서 하와이까지가 저희 이제 산업부장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제 옆에서 7,500km 가량 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멀죠. 가셔가지고 최초로 일구셨다고 거의 1세대라고 들었는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았죠. 네. 그때 내가 처음 갔을 적에 인구가 한 2만 정도? 2만 명. 지금은 몇 명이에요? 지금은 한 4만 5천은 늘었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구가 2만밖에 안 되니까는 예. 그럼 나 2만 하고 장사를 할래? 150만 하고 장사를 할래? 나는 150만으로 간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식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은 예. 미국 규격에 맞게 상표 납을 해줘야 되고 예. 또 한꺼번에 싸줘야 되는데 한 콘테너에 어떤 때는 한 300가지 아이템이 들어가요. 왜? 시장이 최고니까. 시장이 크지가 한꺼번에 못 않으니까. 가져가잖아.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왕 글로벌렛이라고. 예.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단 우리 고아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예. 남미서부터 브라질서부터 유럽까지 전부 다 해준다고. 근데 난 그런 분들이 진짜 지상군. 최고의 지상군. 그렇지. 우군.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인이 500명이 있다. 예. 한국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국 음식을 갖다가 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가진 사람들이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줬다가 예. 누구는 식당을 오픈하고 싶어. 예. 식당을 오픈했어. 어. 식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가져간 거지. 아.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진짜 나는 진짜 K푸드의 선두주자로 보고 있다고. 그분들이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이제 경부고속도로 깔아줬으니까 우리가 물류망이 되고 막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셨기 좋은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바로 예. 그거라고. 누가 그걸 깔아줬으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깔아놓은 거를 타고 이제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자금력과 상품성과 디자인서부터 예. 품질 관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의 K밥 후시 한번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예. 근데 가실 때 가족이랑 같이 가셨어요? 하와이에 혼자 가지 나 먼저. 혼자 가셨어요? 예. 아, 외롭지 가족은 않으셨어요? 떨어뜨려 놓고 예. 2살짜리 3살짜리 떨어뜨려 놓고 아이들은 와이프하고 예. 근데 형님 따라갔다는 얘기 있던데.
근데 형이 이제 중국 식당을 했는데 예.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주방장 2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예. 이제 하와이 가서 같이 갔어요? 손으로 치는 짜장면을 집을 만들었지. 수타라고 하죠. 수타라고. 그 직접 하신 거예요? 나는 안 했지. 사람을 데리고 갔지. 사람을 쓰셨고요. 예. 그 미군 자원 입대하려고 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아, 그것도 그 얘기까지 나오라 그래.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사전에 인터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갔는데 네. 우리 형이 이제 식당에 이제 뱅크랍을 하고 뭐 갑자기 내가 이제 실업자가 됐으니까는 야, 할 게 없잖아. 야, 고생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는 내가 우리 애들하고 마누라를 들어와라.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애들하고 우리 군대를 가자. 그래서 한 3명이서 군대를 들어갔다고. 아, 실제로 그때가 36살. 복무를 하신 거예요? 36살이면 만으로 미국 군대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아. 그때는 군대를 받아줬어, 애들이. 영어가 부족해도 예, 예. 다 받아줬다고. 군대 입대를 했다고. 몇 년 있다 나오셨어요? 그게 75년도인가 6년도가 그렇지. 나는 한국에서도 군대를 안 갔어요. 예. 나는 한국에서는 병정 불합격을 받았다고. 예. 내가 운동으로다 배를 다쳐가지고. 예, 예. 근데 미국 가서 내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군대 얘기까지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 있죠. 사업 확장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통을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됐으니까 예. 유통 셋업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자. 생산을 뭐를 할 거냐? 예. 그럼 이제 육가공을 하자. 육가공. 근데 미국서 육가공으로 가려면 상당히 그 면허가 까다로워요, 무지하게. 우리가 개를 갖다가 시간당 한 100불인가 얼마를 줘요, 시간당. 시간당. 인스펙터를 갖다가 주정부에서 인정한 인스펙터를 갖다가. 예. 개를 비싸다. 100불. 예. 시간에. 그리고 걔가 우리를 샷다운을 시킨다고. 문을 닫는다고. 예, 예. 너 이거 경비가 안 좋아. 정비가 안 좋아. 여기 먼지 있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열어요, 그러면. 그렇게 까다롭다고.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USAID에 프로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만들어 놓고 예. 이제 장비 구입하러 나왔어요. 아, 한국에. 한국에 장비 구입하러. 장비 구입하러. 야, 한국이 장비를 잘 만들어요, 지금. 한국 기술력 진짜 좋죠. 예, 잘 만들어요. 근데 네. 한국은 이 물건 만드는 게 5천만 원 상대로 해서 장비를 만들고 예. 하와이는 150만인데 바란스가 안 맞는 거라.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경량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거 이제 작업하시려고. 예. 그래서 현지에서 육가공 이제 좀 그렇죠. 하시는 사업 확장을 하시려고. 로컬화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 음식 로컬화는 뭐 언제쯤 출시가 됩니까? 근데 사실 제일 먼저 나간 게 이민이 하와이가 제일 빨랐잖아요. 그쵸. 하와이가 뭐 사탕수수부터 예. 이거부터 농장 계신 분들이 그쵸. 있었으니까는 예, 예.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게 한국 음식이 시작이 됐다고 봐요 저는. 네. 그 뭐 말들은 LA갈비 그러는데 그게 하와이에서 나온 거예요. 아. 하와이에서 먼저 그거 쓸어가지고 예. 그걸 식당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메뉴로 나갔던 거라고. 이제 그게 LA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LA에서 쓸었어. 근데 명칭이 이제 LA 갈비가 된 거야. 아 근데 진짜는 그럼 하와이 갈비였네요? 예? 진짜는 하와이 갈비였네요? 그렇죠. 본 하와이 갈비지. 아는 척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와이 갈비였다고.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해봤고 그러면은 그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육가공을 하시는 거에서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아마 앵커도 하와이를 와봤으면 음식을 먹어봤을 아직 못 거예요.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예. 그래. 아깝네. 네, 그쪽 사람들은 그 사우스 패시픽 사람들은 예. 그 돼지를 갖다 잡으면 땅에다가 묻어요. 그 루아우라고 그래. 루아우. 예. 땅에다 묻고 화산석을 불을 떼가지고 그거를 덮고 위에다 바나나 잎을 덮고 진흙을 덮고 예. 그래가지고 슬로우 쿡을 한다고. 아. 그게 하와이 음식이야. 예. 그 음식을 80년 전에 어떤 회사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거를 도매할 수 있는 방법, 예. USDA 프로 받는 방법을 해가지고 기계화를 시킨 거라. 예. 80년 된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했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라스베가스, 시애틀, LA, 샌디에고 물건이 다 나가고 있어요 현재.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하와이 참치 뭐 이런 얘기들도 앞으로 그러니까 계획이 이제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만두 하면은 지금 이제 비비고 만두고. 아, 그렇죠. 비비고 만두고. 특정상 표긴 한데. 그런데 뭐 얘기하면은 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만두를 잘 만들고 예. 이제 나는 하와이니까는 하와이에서 나는 특산품 뭐냐? 투나, 참치. 거기서 나는 걸로 생선 가지고 나는 만두를 만들겠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만두 기계 섭외 이제 그 차 나온 거라고. 아, 그러니까 한국 음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 맞는 로컬화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공약을 더 박차를. 그거 언제쯤 나와요, 그거는? 그게 지금 내가 나왔으면 아마 한 1년 걸리겠지. 1년 공사가 정도? 힘들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누가 왕래를 못 하니까.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나오셔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7,500km를 네. 날아오셨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들어가면 언제 또 나오게 될지 그것이 힘들어요. 모르겠다고 힘들다고. 예. 그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 K푸드에 대한 이야기는 뭐든 좋으니까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지금 내가 파는 게 이 내셔널와이드에서 예. 이 코스코에만 179 컨테너, 예. 코스코에만. 그리고 세이프웨이 뭐 이런 데가 한 30 컨테너. 예. 그 하와이까지 오면은 한 220 컨테너 그걸 팔았고, 이제 굴은 내가 대원에서 예. 해서 또 미국 동부에다 팔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전부 다가 이제 그 전부 다가 그 온라인을 해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회사에다가 키친을 갖다가 한 100평 정도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칼리지에 댕기는 애들, 유니버시티 칼리지 애들이 식당업을 호텔업을 경험하는 애들을 와서 우리 식당 장비를 무료로 써라. 무료로 써라. 예. 150불짜리 구해보시면 이제 그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들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상품화 시켜버리고 이제 그렇게 좀 나가고. 여러 가지 자립들을 또 그렇죠. 돕는 그런 역할들까지 앞으로 하시겠다. 예. 좋은 일 앞으로도 예.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그래요. 하겠고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오시면은 저희가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예,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요.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그런데 내서 사실 예. 50년 된 걸 갖다가 10분 동안 하라면 말이 안 되죠. 쉽지가 않죠. 예, 오늘 예, 좋은 얘기 많이 그래요. 들었고요. 예, 예. 앞으로도 좋은 또 그래요. 활약들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케이, 예, 땡큐. 네. 포스코 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기업 최초로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와 양극재 합작 사업에 나섭니다. 북미, 유럽, 중국 등의 글로벌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GM은 오늘 북미 지역에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자동차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북미의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합작법인은 오는 2024년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 G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한 전기차 배터리 법인 얼티엄 셀즈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와 공장 위치 등의 상세 계획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전남 광양에 건설 중인 연 6만 톤 규모 공장에 더해 이번 북미 공장에서도 양극재를 추가로 공급해 GM과 협력 관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GM의 합작은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과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내린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응해 전기차 3대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본격화할 것입니다. 실제 포스코 케미칼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의 글로벌 배터리 소재 양산 거점을 구축하고 주요 자동차사, 배터리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고객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022년 10만 5천 톤의 양극재 연간 생산 능력을 2025년 28만 톤, 2030년 42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정부가 부채 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이달 중에 내놓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이 의무화됐지만 대출 채무가 많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인 QM6가 누적 판매 2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2016년 1세대 모델이 출시 이후 5년 만으로 SUV는 시끄럽다는 선입견을 깨고 조용함과 편안함을 강조한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M6는 출시 이후 상품성과 합리적 가격, 다양한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매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프한 디젤 모델이 주축이 됐던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 세단의 버금가는 편안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국내에서 유일한 액화 석유가스 LPG SUV 모델인 QM6 LP는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2년 만에 누적 판매 6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소속사 하이브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11월까지 방탄소년단 멤버 진과 제이홉, RM이 총 99억 4,983억 원을 장내 매도했습니다. 진은 16,000주를 30만 2,688원에, 제이홉은 5,601주를 33만 2,063원에 매도했습니다. RM은 1,385주를 7차례에 걸쳐 28만 2,500원에서 38만 1,750원 사이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TS 멤버들은 지난해 하이브 상장 당시 보통주 47만 8,695주를 균등하게 증여받았고 현재 보유 주식 비율은 진 0.13%, RM 0.14%, 제이홉 0.15%, 이외의 멤버는 0.16%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